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과연 투명 교정, 티 안 나고 교정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교정 치료는 사실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었죠. 아이를 양육할 때 있어서 드립 렌즈나 성장 호르몬과 같이 3종, 필수 3종 세트로 이제 일컬어질 만큼 이제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이제 교정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투명 교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투명 교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었어요. 이 외국에서는 사실 투명 교정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보편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투명 교정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투명 교정의 장단점 그리고 투명 교정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현재 서울 노원에서 치과 교정과 전문 병원인 샤인 치과 교정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돌출립 들어가라 쑥, 덧니 펴져라 싹, 쑥싹 TV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투명 교정 그리고 투명 교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투명 교정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비절라인의 공식 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교정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교정 치료는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아래 턱뼈의 구조화를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받게 되면은 단순히 이만 잘 씹히는 게 아니라 보다 아름다운 얼굴 모습 또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교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은 치아 배열이 어떤 외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치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본인 어떤 그런 건강 이걸 넘어서 사회적인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근데 뭔가 부정교합이 있는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학생들은 치아나 얼굴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주눅들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서 뭔가 놀림을 받거나 이러면은 그게 본인의 어떤 자아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교정 치료를 그러면은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예쁜 미소를 찾은 학생들의 경우에 자신감이 6배가 상승을 하고 또 교우 관계가 개선이 되고 어떤 그런 앞서 말씀드린 뭔가 나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심지어는 미래에 있어서 어떤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연구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이런 미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치아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삐뚤빼뚤했던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그리고 뭔가 돌출 때문에 입이 잘 안 다물어졌던 분들이 입이 편하게 다물어지게 되면서 양치질도 좀 더 쉬워지고 잇몸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치아가 이렇게 많이 앞으로 뻗어져 있던 분들은 이제 어떤 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치아 손상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방이 되고 또 교합이 너무 안 좋아서 턱관절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턱관절의 질환이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용적으로도 이렇게 좋아지고 기능적으로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교정 치료를 어떤 이제 예전에처럼 뭔가 일부 사람들만 받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된 치료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철사로 시야에 어떤 브라켓이라고 하는 저런 장치를 붙인 다음에 철사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이 모습을 거의 다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리고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지만 이게 대부분의 치료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치아 교정 장치의 단점들 우선은 딱 봤을 때 눈에 굉장히 잘 띄죠. 특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어떤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뭔가 치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저 철사랑 브라켓 사이에 얼마나 음식물이 많이 끼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밖에서 만약에 양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양치를 하더라도 이 사이에 낀 걸 굉장히 제거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술, 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뭔가 뾰족한 저런 장치들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입술이 헐고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치아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치아에 힘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철사 교정 장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투명 교정 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보기에 투명하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고 보기에 예쁜 거죠. 그리고 적은 통증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사실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를 이동시키는 단계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철사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한 달 동안 치아를 움직일 양을 철사를 통해서 힘을 줬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걸 나눠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도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입술에 이렇게 쓸리는 게 별로 없겠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장점은 양치를 할 때는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할 때는 이 장치를 빼고서 먹고 그다음에 양치를 하고서 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있어서 예전에 뭔가 장치 사이에 끼고 껴서 양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칫솔 쓰고 뭐 치간 칫솔 사용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면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양치질 수준으로도 충분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 교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 회사에서 이걸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 국내에 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회사들을 이제 그려놨는데요.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임영웅이 광고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 세라핀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외에 오스템에서 만든 매직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형상 기억 소재를 활용한 그래픽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인비절라인이 사실 압도적으로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1위의 업체이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비절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비절라인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이제 장치가 투명하게 생겼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교정 치료를 어렸을 때 한번 받았지만 이제 약간 재발이 된 부분이 있어서 셀프로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걸 끼워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일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단순히 치아에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니까 사실은 조금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치아를 쳐다보지 않는 이상 뭐가 끼워져 있다라는 걸 잘 알아채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약간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듣고서 지금 들으시면은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처음부터 이걸 끼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면은 그렇게 어색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는 이거를 끼고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빼고서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뺄 때도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이제 좀 방송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빼고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착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볼게요. 과연 이 투명 교정 장치 얼마나 불편한가에 대해서 연구들을 보면은 예전에 철사 교정으로 했던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구강 점막 궤양, 그러니까 입술이나 이런 데에 막 상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한 70%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의 욱신거림이나 아니면은 둔한 통증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많이 느끼셨었는데 이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점막의 궤양이 줄어들고 욱신거림 그리고 통증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더 예쁘고 더 편하고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는 긴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어떤 삶의 질까지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잇몸 건강 이제 사실 요즘은 예전보다 이 중년 환자분들도 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잇몸이 안 좋은데 가능할까요? 잇몸 건강에 괜찮은가요? 교정하고 잇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장치를 빼고 나면은 이 양치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아 교정 중에도 치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치은 출혈 지수라고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잇몸에서 이제 피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라고도 물어보시는데요. 연구에 따라서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예, 기존의 어떤 철사 교정 이런 거보다 한 5개월 정도 빠르게 치료가 진행되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떤 의사의 케이스에 따라서 의사가 봤을 때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 경험상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철사 교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치아를 움직여서 끝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철사 교정을 하러 오셨다고 하더라도 인비절라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인비절라인 하러 오셨는데 철사 교정보다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대로 철사 교정을 또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치료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고 첫째는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의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명 교정 장치를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능숙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로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난제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들이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잘 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현님, 네, 투명 교정을 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잘 때만 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교정 기간 어느 정도 걸릴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사실은 앞에서 잘 낀다면은
일반 철사 교정보다도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안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치료가 전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잘 때만 낀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12시간 정도 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권해드리는 20시간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 전달을 받게 되면 투명 교정을 했더니 2년이면 끝날 게 3년이 걸렸다, 4년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 교정에 있어서 원활한 치료 진행을 위해서는 잘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꼈을 때 어떻게 치료가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완전히 덮고 있죠. 이걸 저희가 이제 과계교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아래 치아가 이 위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그림의 우측에 있는 것처럼 아래 치아가 한 2mm 정도만 위의 치아에 덮여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던 경우라면은 사실 철사 교정을 하더라도 한 1년 반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 장치를 잘 끼면은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완전히 이상적인 위치까지 교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계교합이라는 게 투명 교정으로 특히나 잘 치료가 되는 케이스이긴 해요. 과계교합이.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철사 교정보다도 더 빠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인비절라인의 어떤 장점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엄청 비싸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비절라인도 일반적인 철사 교정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들, 우리가 교정 치료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편안함이라든지 응급 상황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점. 이게 뭐냐면은 철사로 교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장치가 떨어지고 철사에 찔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구강 위생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충치 치료를 하나 덜 하면은 그 비용을 또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먹고 맛보고 이런 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비절라인 장치는 장치를 빼면은 먹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냥 뭐 갈비도 뜯어 드셔도 되고 뭐 질긴 음식 뭐 다 드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료 기간에 자유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원 횟수 및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철사 교정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죠. 근데 인비절라인 장치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치료 시작부터 맨 끝까지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의 장치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오셔서 장치를 드리면은 끝날 때까지 그 장치만 착용을 잘 하시면은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 텀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드리고 그냥 끝나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은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잘 끼고 계신지 뭐 특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원 횟수와 시간이 감소를 하고요. 시간은 오셨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그냥 오셨을 때 잘 끼고 계신지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사실 이제 유학생 교정 뭐 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학 가시는 분들 방학에 한 번씩 들어오시고 6개월 있다 한 번 오시고 아니면은 또 뭐 군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철사 교정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지 못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이 딜레이가 점점점 되는 거죠. 하지만 인비절라인은 어떤 이제 가셔서 오시지 못하더라도 장치만 잘 껴주시면은 치료 진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뭐 해외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또 아직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이 투명 규정이 과연 효과가 있냐? 치료가 잘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예전에 어떤 사건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대형 투명 규정을 내건 어떤 치과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서 사기로 이제 불구속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투명 규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교정 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명 규정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보편화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예전의 투명 장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봤을 때 모양만 비슷한 거지 사실은 치료의 어떤 그 어떤 수준은 치료의 그 어떤 효과는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의 인비절라인 장치와는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엔젤님 질문 주셨는데 투명 교정과 일반 교정 끝나는 기간까지 덜 불편한 건 어느 쪽인가요? 효과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요? 네, 31세 남성이신데 양쪽 위쪽 어금니 앞쪽에 덧니가 옆으로 붙어 있어요. 옆으로 붙어 있어요. 잇몸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잇몸이 부족 발치를 하고 투명 교정을 하면 될까요? 왼쪽 두 개를 발치면 아래 두 개를 발치해야 위아래가 맞을 수 있는지요? 자, 이거 좀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덜 불편한 건 어느 쪽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한 거는 철사 교정이 더 불편합니다. 다만 반대로 번거로운 거는 투명 교정이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직접 뺐다 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효과는 사실은 이제 이 철사 교정은 우리나라의 어떤 교정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교정과 전문의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굉장히 잘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분들이라면은. 하지만 이 투명 교정은 사실 아직은 좀 이렇게 저처럼 뭔가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를 만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덧니가 있고 잇몸이 부족하다는 건 아마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한 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살짝 한 4, 5mm 정도 부족하다 이러면 비발 치료도 가능하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하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몰라님 모르시니까 질문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투명 규정이 티는 안 난다 해도 발음엔 영향이 없나요? 발표나 회의가 많은 직장인 발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흡연자나 착색되고 냄새면이 걱정이 되세요. 네, 발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살짝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살짝 새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 정도라면은 그냥 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발표라면은 좀 빼고 하시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흡연자분들, 자, 흡연자분들은 사실 이 장치에 냄새가 많이 붑니다. 그래서 당연히 흡연을 하실 때는 장치를 빼고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끼시더라도 양치를 잘하고 끼시는 게 좋아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 장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새 장치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이제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희숙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는데 보험 적용 전혀 안 되나요? 그리고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던데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네, 자, 좋은 질문이신데요. 가격은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사 교정에 비해서 병원마다의 당연히 이게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제 철사 교정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험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던데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준은 사실은 이제 뭐 원장님들이 정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건 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고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비용이 조금 더 높겠고요. 치료 아무래도 좀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라면 조금 더 낮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마다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 쪽에는 비용이 좀 더 높고 서울 쪽에는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원장님의 어떤 그 경영 철학에 맞춰서 이제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싸다 이러면은 어쨌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끼셔야 되나요? 네, 하루에 저희는 보통 20시간 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20시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20시간만 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20시간 절대 안 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시기에도 밥 먹고 양치질하고 나머지 시간 다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효과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 덧니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이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투명교정을 치료를 하면은 치아가 쓰러져서 뿌리가 안 움직이고 머리만 움직여서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투명교정 장치의 재료도 많이 발달했고 아래 보시면 이런 어태치먼트라는 게 있어서 뿌리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치료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뭐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어태치먼트가 여기 치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어태치먼트를 붙여놓은 건데요. 요런 게 이 치아를 움직이는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를 잘 설계를 하면은 뿌리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 위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설계 프로그램인데요. 위에서 뿌리를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제가 설계를 했고 실제로 아래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뿌리만 이렇게 뒤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뿌리만 움직이는 게 교정 치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움직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잘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가장 흔한 부정교합인 덧니가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치료가 되는데 불과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효과가 충분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어떻게 플라스틱 장치만 끼는데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치아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죠. 이게 저희가 클린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투명교정의 원리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다 만화를 이제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만화를 어떻게 그렸냐면 조금씩 움직이는 어떤 그림들을 쭉 이어놓으면은 이게 연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투명교정의 원리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0.1mm, 0.25mm씩 한 단계 치아를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면은 이걸 저희가 순서대로 끼기만 하면은 치아가 그걸 따라서 쭉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한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짜잔, 이게 제가 직접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투명교정 장치인데요. 여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장치가 쭉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 안에 장치가 위아래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앞에 말씀드린 그 단계별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끼워 주시기만 하면은 치아가 원하는 제가 설계한 위치대로 이제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가 좁아서 굉장히 앞니가 토끼 이빨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인비절라인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6개월 만에 굉장히 치아가 가지런해지면서 이 앞궁, 저희가 치아에 있던 이런 연결한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면서 가지런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부드러워 보이는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치아를 움직일 수가 있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철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단단할 것 같고 플라스틱이면은 뭔가 힘이 약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같은 크기의 고무줄을 걸어서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면은 철사가 더 많이 변형이 됩니다. 오히려 플라스틱 장치가 변형이 덜 되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플라스틱 장치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재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개방교합 굉장히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장치를 끼면서 충분히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양악 수술을 많은 분들이 이제 턱뼈의 크기가 안 맞는다거나 비대칭이 있으면 하시는데요.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교정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교정 치료도 예전에는 이 투명 교정을 한다라는 걸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투명 교정 장치로 정확하게 설계를 한다면은 이렇게 미리 수술 전에 교정을 하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대칭을 굉장히 잘, 치아 뿌리 각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명 교정의 한계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발치 치료도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발치 치료도 인비절라인으로 되나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발치 치료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치를 안 하고 그냥 가지런하게 하는 치료에 비해서 분명히 난이도가 있는 치료는 맞아요. 난이도가 있는 치료는 맞은데, 잘 장치를 활용을 한다, 잘 활용하는 의사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철사 교정보다도 더 치료 효과가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엔젤님, 교정 치료 효과로 교정과 돌출립도 교정이 되나요? 교정 치료를 해서 효과를 원장님의 실력 부족을 못 끝내는 병원도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모두 똑같아서 효과가 같나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로 밀어놨습니다. 한번 뒤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일단 발치를 해서 덧니를 치료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돌출립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비발치로 치료를 무조건 해달라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위아래 작은 어금니를 같이 총 4개를 발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하, 위아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만 빼면 안 돼요? 뭐 2개만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발치 치료는 이제 위아래, 좌우 같이 발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이렇게 이 동그라미 친 치아를 발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치료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은 실제로 치아가 이 위에 디자인한 것처럼 잘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가요? 위에 프로그램을 잘 한다면 이렇게 발치 교정을 해서도 충분히 이상적인 치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신 이제 뿌리를 얼마나 잘 움직이냐. 보시면 이 치아를 발치를 했어요. 보통 이 뒤에 있는 큰 어금니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고,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2개 중에 하나를 발치하는데, 이 케이스처럼 뒤에 있는 걸 빼는 게 뿌리 각도를 조절하기에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를 발치를 해서 공간을 닫고 있고, 이렇게 이 발치한 공간이 충분히 잘 뿌리까지 움직여서 닫힌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발치 교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앞에서 엔젤님이 말씀하신 이 교정 돌출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앞으로 돌출이 많이 돼서 당연히 입이 나와 있으시겠죠. 이렇게 오히려 공간 부족이 없이 앞에처럼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발치하는 경우에 더 쉬운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고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발치를 하기로 했고요. 돌출이 좀 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발치를 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가지런하게 교합과 앞니 각도 다 잘 마무리가 됐고, 엑스레이에서 보셔도 뿌리도 가지런하게 잘 마무리가 됐죠. 치료 기간도 사실 2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치료 설계를 잘 한다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치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뿌리 각도를 보시면은 여기 발치를 했으면은 뿌리를 잘 움직여야 이 넓은 공간이 닫힐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뿌리가 잘 움직여서 닫힌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치 교정도 충분히 인비졸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보여드렸고, 자, 돌출립. 이분은 돌출도 그렇고 약간의 무턱 증상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짝 턱이 들어가 있고 입 다물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턱이 더 들어가 보이고, 그래서 이분은 약간 턱이 더 앞으로 나오는, 저희가 이제 무턱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턱의 길이를 실제적으로 늘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턱의 각도를 좀 바꿔주면은 턱이 돌아 나오면서 약간 앞으로 나오는, 약간 수술을 한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치료인데 인비졸라인으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됐죠. 그래서 아직도 이러면은 인비졸라인으로 발치교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자, 구슬동자님도 그렇고 앞에 엔젤님도 물어보셨는데 요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유튜브에서 봐도 이거 회사에서 만들어주니까 어디서 해도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희 인비졸라인에 정말 열심히 치료하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거는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가지런하게 보이게 일단 1차적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가 이 치료를 오면은 제가 이걸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거를 이제 빠르게 감기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혼자 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치아 이동을 어떻게 할지, 위치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100% 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당연히 의사마다 치료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오셨을 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장치만 드리니까 뭐야, 그냥 장치 회사에서 준 장치만 그대로 끼면 교정이 되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뒤에는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는지가 병원의 그리고 그 의사의 노하우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슬동자님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인비졸라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착용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루 22시간 착용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몇 시간 정도 빠져도 괜찮은 건가요? 착용 시간이 부족하면 치료 결과에 진짜 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라고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 10시간을 달리는 사람이랑 20시간을 달리는 사람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치아도 결국에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길게 충분히 이 장치를 껴주시는가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 맞춰서 잘 낀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이 장치를 일주일 동안 끼세요, 뭐 열흘 동안 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끼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납니다. 처음에는 얼핏 보면은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뿌리는 안 움직이고 머리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결과에 영향이 끼칩니다. 잘 껴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인비졸라인 ABCD1234님, 네, 아이디가 굉장히 편하게 만드셨는데, 인비졸라인 상담할 때 발치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발치를 권유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일은 일단 케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비발치를 할 때 우리가 이를 뒤로 보내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분이 이제 치료 계획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왜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비졸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치가 다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치료 계획을 바꾸는 게 원천적으로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잘 끼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했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원장님이랑 좀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서로 좀 이해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유익사님, 네, 턱 교정 효과도 있군요. 턱 관절이 안 좋은 편인데 인비절라인이 턱 관절에 영향을 주진 않나요? 오히려 더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의사분들도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연구들도 약간 내용이 바뀐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인비절라인을 꼈을 때 턱관절이 그 턱관절 스플린트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논문들이나 연구들을 보면은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부분에 일반적인 어떤 턱관절이 건강하신 분들에 있어서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제 몇몇 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치료 계획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턱관절이랑 교정 치료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어떤 지금까지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가 인비절라인을 통해서 발치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인비절라인에서 이런 발치 치료를 하는 노하우를 여러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제 얼굴 걸고서 강의를 하는 만큼 발치 치료 충분히 인비절라인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비절라인 글로벌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많이 이제 인비절라인을 치료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전 세계 의사들이 치료한 케이스들을 올리고 거기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도 발치 케이스가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네. 요즘 또 학부모님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비절라인 퍼스트. 퍼스트는 인비절라인 예전에는 이제 소아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소아 교정용 장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치가 있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앞니가 이제 거꾸로 물리고 아직 유치가 남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철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뺐다 꼈다 하는 장치 쓴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경우들도 인비절라인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이 친구도 거의 6개월 만에 이렇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저희가 권하면은 부모님들이 지레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거 우리 아이가 잘 안 낄까 봐 걱정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은 인비절라인 퍼스트 장치를 더 잘 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워낙 중년 분들이 교정을 또 많이 하러 오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 분들이랑 중년 분들이랑 거의 뭐 비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안 좋은데 앞에서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듯이 잇몸이 안 좋은데 가능한가요? 위생 관리가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안 좋은 분들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질문 좀 답변 드리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치료를 하고 계신데 치아 원활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신다고요. 네, 이런 경우에 리파이먼트 맞습니다. 네, 제스캔 이런 걸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추가 비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병원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추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드문 것 같아요. 추가 장치는 대부분은 사용을 합니다. 횟수는 뭐 한 번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게는 뭐 4-5번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치아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미 치아가 이렇게 100% 이동을 하지 않겠구나를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리파이먼트를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설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추가 장치가 들어간다 해서 비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병원에서는 이제 이 추가 장치가 오는데 그 저희가 회사에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이제 차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파인먼트는 그렇게 뭔가 치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삭제 라미네이트 질문 주셨는데 KSS님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어떤가요? 자, 이 치과도 사실은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시술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요즘 접착, 이 치아에 붙이는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뭐 케이스만 잘 고른다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무삭제가 케이스를 잘 골라야지 그냥 덧니가 심한데 여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치아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교정을 통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치아를 두껍게 만들어서 가지런하게 보이는 식으로 시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카시아님, 인비절라인 퍼스트 하고 나서도 2차 교정 꼭 필요한 경우가 많나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비용이 2번 될 수도 있는지. 자, 이거 굉장히 제가 제 유튜브에도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인비절라인 퍼스트는 1차 교정을 목적으로 한 장치입니다. 1차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나중에 영구치가 다 났을 때 2차 교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시기를 잘 조절한다면은 한 번에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끝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비절라인 퍼스트 하러 오시는 분들을 한 절반 정도는 내년에 오세요. 2년 있다 오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도 덜 힘들고 치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2차 교정을 하는 경우가 아직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차 교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2차 교정을 인비절라인으로 고려를 하신다면은 2차 교정까지, 그러니까 성인 교정까지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인비절라인 퍼스트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했던 분들은 2차 교정할 때 비용 할인이 회사에서 좀 이제 비용을 할인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가서 성인 교정을 한다 이러면 할인을 못 받겠죠. 퍼스트를 했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 퍼스트를 할 때 병원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철사 교정, 인비절라인 굉장히 둘 다 장점이 많은 장치인데요. 이때 고려하실 부분은 치료 비용. 인비절라인이 보통 한 100에서 200 정도 좀 더 비용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철사보다도 인비절라인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를 이제 퍼스트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영구치까지 교정을 해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치료 기간 이거는 의사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의사들이라면은 좀 더 치료 기간에서 짧게 가져갈 수 있다.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의사의 숙련도 아직까지는 인비절라인이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물론 많으시지만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계시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철사에 비해서는 능숙한 원장님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병원 방문 빈도 인비절라인이 훨씬 더 병원에 적게 오셔도 되기 때문에 유학생분들, 군인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보기에 예쁜 거 필요하시다. 들어보시면 당연히 인비절라인이 좀 더 장점이 있겠고 잘 낄 수 있는지 잘 못 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충치가 정말 잘생기고 뭔가 잇몸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또 역시나 인비절라인이 좀 더 관리하기에는 용이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어떤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장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투명 교정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근처에 있는 좋은 교정병원을 찾으셔서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